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드 소방전술 저자 김경진입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서는 소방장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문이 너무 지문을 길게 해서 시간이 좀 쫓길 수는 있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지문은 계속 길어질 것이고 뭐 더 길어진다기보다는 지문은 계속 길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문이 길게 나온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좀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지문이 길지만 현장 활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허점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소방장 문제는 그렇게 특별한 사각지대 문제는 없었다. 소방교회는 좀 한두 문제 있었지만 장애는 그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화재의 원인에 따라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서 소실 정도에 따라서 전소, 반소, 부분소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전소, 반소, 부분소. 맞는 얘기고. 화재의 원인에 따른 분류 중에서 자연발화는 산화, 약품 혼합, 그 다음에 마찰, 다 이제 자연발화의 원인이 되죠. 부주의, 실화, 실수, 부주의, 과실 이런 것들은 자연발화가 아니죠. 자연발화가 아니다. 그죠? 이거는 자연발화가 아니고 부주의는 실화입니다. 실화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틀렸고, 화재가 발생한 요인에 따라서 건축 구조물 화재, 뭐 자동차 화재, 철도 화재, 또 위험물, 가스 제조, 선박 항공기 화재 임야 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화재란 사람이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다. 그러니까 화재란 것은 내가 고의로 불을 지르든 방화를 하든 내가 실수로 뭐 음식하다가 불이 나든 그건 다 화재야. 그런데 불을 꺼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 쓰레기를 태우는데 이게 화재냐? 아니 쓰레기 장소에 쓰레기 태우는 것은 내가 불을 끌려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화재가 아니죠. 또 길 가다가 뭐 불씨가 있어 발로 비벼서 껐어. 그것도 화재가 아니죠. 뭐 굳이 이걸 뭐 소방시설을 갖다 들이대서 불을 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맞는 것이고 답은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실화, 방화, 자연발화, 천재지변, 원인 불명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화재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연소의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 단계에서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표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발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레임 오버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백드래프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 것이 롤오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프레시 오버죠. 그 다음에 채성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퇴기로 넘어가는 거다. 자, 그렇죠. 이게 성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설명 한번 보시죠.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봅시다. 기억. 복도와 같은 통로 공간의 벽바닥 표면의 가연물이 하염이 급속하게, 자, 벽바닥 표면이라고 했어요. 다른 거 항상 우리가 화재 진행 단계에서 포인트만 보면 돼. 딴 거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화재는 발화는 뭐죠? 발화는 기계적 마찰이라든지 무염연소, 전도 현상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발화가 돼서 성장할 때 초기 단계는 바닥에서 벽으로 옮겨 붙는 겁니다. 바닥에 카페트나 벽에 페인트가 칠했으면 더 빨리 확대되겠지.
그래서 그것은 뭐냐? 프레임 오버 현상이에요. 예? 프레임 오버 현상이란 말이죠. 예, 프레임 오버 현상. 이것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점 주위의 하자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대류와 복사라 그랬네. 대류와 복사 말이 딱 들어가면 뭐야? 대류와 복사 들어가면 프레시 오버죠.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산소에 산소가 들어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붙는 거야. 그러니까 롤오버에서 천장적으로 가연성 가스가 집적돼 있을 때 그 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것은 프레시 오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류와 복사가 나왔으면 끝나는 거야. 프레시 오버라고 보면 돼. 자, 프레시 오버예요. 네. 다음. 그래서 일순간적 동시다발. 이렇게 하면, 자, 대류와 복사가 나오고, 일순간적 동시발을 하면은 프레시 오버다. 그 다음에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 혼합돼서 천장 부분에 집적됐다. 자, 우리가 불은 가연성 가스에서 붙는 거잖아요. 고체에서 붙는 게 아니야. 가연성 가스에서 불이 붙는 거란 말이야. 그것을 가장 왕성하게 천장에 모여주는 것이 롤오버야. 그래서 성큼성큼 뛰듯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재는 천장으로 각방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게 롤오버 현상이란 말이에요. 네. 자, 롤오버 현상이다. 자, 그럼 세 개가 나왔어요. 그죠? 네. 이거 우리가 특별하게 전체 다를 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답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1번은 프레임 오버잖아. 프레임 오버가 1번이 있고 3번이 있네. 두 번째는 플래시 오버야. 플래시 오버는 3번이 플래시 오버가 있네. 마지막에 롤오버예요. 천장이 집적됐다고 했으니까 롤오버예요.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하재 진행 단계는 기본이에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예, 서방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발생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을 틀린 것을 물었어요. 재발생입니다. 자, 재발생은 프랭크 버드가 있고 하이니가 있어요. 프랭크 버드와 하이니의 문제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 하이니의 이론에서 재는 상해로 기착되는 5개의 요인이 연쇄작용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하이니는 뭡니까? 환경의 문제. 자, 환경의 문제.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결함. 결함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불안전한 상태.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사상자가, 재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예, 이거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불안전한 상태를 없애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 프랭크 버드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면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프랭크 버드는 어떻게 됐습니까? 프랭크 버드는 제어의 부족이고, 제어가 부족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 원인도 중요하지만 기본 원인도 없애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심리론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직접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아니죠. 기본 원인까지 제거해야지. 그래서 틀린 거죠. 네. 자, 제 기본 원인에서 포엠이 있습니다. 포엠은 뭡니까? 맨, 인간, 머신, 기계, 미디어, 매체, 다음에 매니지먼트, 관리. 순서가 맞아요. 포엠이 맞습니다. 네. 제 문제집에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는 조직의 체계 확립, 현황 파악, 원인 규명, 대책 선정, 목표 달성. 맞죠, 순수가. 그래서 우리가 재해 예방 대책 5단계를 우리 외워라.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외워야 된다. 순서가 분명히 나온다. 또 포엠도 분명히,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포엠도 분명히 외워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은 답이 2번이 되겠죠.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기포 소화 약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읍과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재 이름이 뭐냐고 물은 거죠. 예. 자, 유동성이 좋은 반면에 매열, 유면, 봉쇄는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고정수화 설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합성 계면 활성제죠. 네. 자, 그렇죠.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수성막포와 함께 표면화 주입 방식? 불화당백포죠. 불화당백포. 탱크에 기름이 문제가 됐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표면화 밑으로 예, 포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표면화 주입 방식. 그죠? 서브서페이스 인젝션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화당백포, 이건 뭐 당연히 아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마지막에 디귿. 장기 보존성이 원액이든 수용액이든 다 우수하고 갈색이고 독성이 없다. 수성마포 아닙니까? 갈색이고 독성이 없다. 수성마포. 가장 많이 지금 쓰고 있고 가장 효율성이 좋은 거 수성마포예요. 자, 그래서 합성계면 불화단백 수성마포. 합성계면 불화단백 수성마포. 답이 4번이네. 그렇죠? 네. 4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대응 매뉴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화재 대응 매뉴얼은 뭐 당연히 시험에 수시로 나오는 거니까요. 자, 화재 세 가지가 있어요. 표준이 있고, 표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가 있고요. 특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매뉴얼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항상 그 인강할 때 그렇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된다, 지금은. 이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을 갖다 붙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항상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 서방대원의 화재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화재 진압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으로 목적되었다는 것은 특수한 문제야. 예? 특수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잔 말이에요. 기관별 부서별로 작성한다. 이건 실무적인 거죠. 실무적인, 기관별 부서별로 작성한다잖아요. 실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이건 뭡니까? 표준이죠. SOP, 공통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표준입니다. 기관별 부서별로 다 하는 것은 실무예요. 또 화재 특성에 따라서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은 특수한 문제죠. 그렇죠.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종류를 묻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갖다 붙인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또 문제집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내용을 붙이더라고. 우리가 보면 이해도 할 수 있잖아요. 몇 번 읽어보면 이건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뭡니까? 특수니까요. 특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무가 들어가야 되고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표준. 좋습니다. 자,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방 안전관리의 특성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자, 호스 연장할 때, 우리가 화재 현장에 있어. 화재 현장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불이 막 났어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자, 호스를 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이유는 아니 저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저게 붕괴될 염려도 있고 또 폭발이 나올 수도 염려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 업무 방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 방수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일체성과 적극성이에요. 네? 이거란 말이죠. 이 얘기, 이 설명한 그대로예요. 이것은 일체성과 적극성이에요. 일체성. 같이 이루어져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이성과 양면성은 뭡니까?
여러분, 미국 WTC 화재 보셨잖아요. 폭발, 테러. 우리 소방관들 200명이 그 미국 맨하탄 WTC 월드 트레이드 센터란 말이에요. 이 건물에 테러가 붕괴됐을 때 소방관들 200명이 올라갔습니다. 밑에 7개 소방서장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가자.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는 구조로 올라가야 되고, 또 대피자가 수없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특이성 양면성. 우리는 올라가고 우리는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성은 뭐냐 이거야. 계속 반복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세팅을 하고 출동 준비를 하고 또 출동 가서 들어오면 또다시 물을 채우고 기름을 채우고 오일을 채우고 전기를 충전하고 해서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성이고 계속성입니다. 위험성과 불안성은 뭐야? 위험성과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현장에서 지붕을 올라가야 되고 또 담을 넘어야 되고 그러한 불안정과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외운다는 게 아니야. 이 네 가지 종류를 묻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폭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연소 폭발에 대해서 우리가 분진 폭발을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된다. 분진 폭발은 열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길게 오래 가지만 불안전 연소가 있기 때문에 가지만 사실은 폭발 압력은 분진 폭발은 좀 낮다.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분진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분진의 미분 상태는 200 메시, 76 마이크로메타 이하가 맞습니다. 좀 더 세분화될수록, 미분화될수록 분진 폭발이 더 강하죠.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뭐냐? 여기서는 우리가 화학적이냐, 물리적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물리적 폭발이냐. 그래서 물리적 폭발은 뭐 전기, 주로 전기 폭발이죠. 전기나 뭐 아니면 블레이브, 이런 것들. 가연성 탱크 압력 폭발, 이런 것들입니다. 화학적 폭발은 대부분 화학적 폭발이죠, 나머지는. 그래서 뭐 연소 폭발이니 또 뭡니까? 뭐 분해, 뭐 중합, 뭐 이런 것들 다 촉매,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적 폭발이에요. 근데 이 화학적 폭발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응상과 기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응상과 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상은 또 뭡니까? 응상은 전기나 전선, 이런 것들이죠. 기상은 뭐죠? 가스, 분해, 또 뭐 분무, 분지도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응상과 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상 폭발에는 가스 폭발과 가스의 분해, 분무, 분진 폭발이 있다. 맞죠? 기상에는. 있습니다. 다음 화학적 폭발에는 뭐가 있냐? 화학적 폭발에는 연소, 분해, 과열 액체의 급격한 비등에 의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화학적 폭발을 봅시다. 급격한 비등에 의한 전기 폭발 중합이, 자, 전기는 말이죠. 전기 폭발은 화학이 아니라 물리적 폭발이라고 그랬잖아. 화학이 아니라 물리적 폭발에 전기 폭발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이건 틀린 거죠. 자, 연소 폭발에는 비정상 연소에서 연소 폭발은 비정상 연소가 해당됩니다. 연소 폭발은 완전 연소가 아니죠. 연소 폭발은. 그래서 가연성 가스, 전기, 분진, 미스트 이런 것들이 혼합물이 그 산화성이다.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류를 먼저 우리가 외워놔야 된다. 그죠? 좋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학지도사 보고 규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쉬운 문제죠. 시험에 매년 우리가 거론됐던 문제 아닙니까? 자,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지금 틀린 것을 물었어요.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한동이란다.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바닥 이런 것들이 한 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한 개로 보는 거예요. 한 개동으로. 그 다음에 다만 건널 복도, 자,
다만 건널 복도 등이 2개 이상.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분리가 여기서 건널 복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별동으로 보는 겁니다. 별동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건물의 외벽을 이용해서 실을 만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외벽을 만들어서 이 실을 만들어서 여기가 뭐 헛간, 창고 이런 걸 쓰는 것은 이것은 한 동으로 보는 거죠. 다른 동으로 본다 그랬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내화적 건물의 옥상 목조 또는 방화적 건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옥상에,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옥상에 별도로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있고 있을 경우에 다른 동으로 한다. 다만 이들 건물의 기능성 하나인 경우에 옥내 계단. 자, 옥상에 있다면 이거는 별도로 건물인데 여기에 옥내 계단이 있다 이거야. 옥내 계단이 연결됐으면 이거는 한 개로 본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 외부의 계단을 이용한다고 보면 이건 별동입니다. 외부는 별동이에요. 예. 근데 옥내로 연결되어 있다잖아. 그건 한 동으로 보는 거죠. 자, 이건 맞는 거고요. 내화적 건물의 외벽을 이용해서 목조 또는 방화적 건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 건물 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동으로 보는 거지. 예,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건 뭐 교재에 있는 그대로 나온 문제라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자, 분무방수 중에 간접 공개법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간접 공개법 딱 하면 뭐 해야 돼? 간접 공개법, 로이드만 전법 하면은 이거는 뭐 저속 분무. 자, 539 칼로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700배. 이걸 기본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문제가 다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지금 틀린 것을 물었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저속 분무는 간접 공격법에 가장 적합하다. 맞죠? 저속 분무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방수 시 계급은 가능한 작게 하는 것이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방수 시 계급을 작게 하는 것이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좋은 말이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속 분무할 때 물이 났어요. 그러면은 저속 분무라는 것은 뭐냐? 물에 열을 뽑아서 열을 다 받아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잖아. 여기서 밖으로 이렇게 이걸 위에서 자, 위에서 물을 뿌려서 이 열기를 밖으로 빼내는 거잖아. 이게 간접 공격법이란 말이에요. 로이드만 전법이지. 예? 그러니까 요 격업을 작게 하라는 이 얘기는 작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열이 엄청난 열이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이 열을 내가 화상 입을 수도 있고 맞지 않기 위해서는 격업을 작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게 해서 물을 밖에서 뿌리는 겁니다. 위에서 뿌리는 거 이게 무상이야. 0.5에서 1.5mm 정도 무상으로 뿌리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2번에 맞는 겁니다. 3번 옥내의 연기가 완만해서 열기가 적은 경우에 간접 공격법의 전법을 이용하시 효과가 크다. 자, 간접 공격법, 로이드만 전법, 저속 분무조스의 효과가 크려면은 열기가 왕성해야 됩니다. 열기가 적다 그랬잖아. 적으면 효과가 없어. 아니 무상으로 물을 안개처럼 뿌려서 그 밑에 열기를 다 끌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왜? 수증기화 되는 것은 1700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해서 이 열기를 밖으로 빼내는 것인데 열기가 있어야 되죠. 열기가 없으면 간접 공격법 효과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틀린 거라. 자, 그 다음에 연기와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의 흡열작용을 이용해서 냉각. 그러니까 흡열작용을 이용하는 거야. 예? 539와 1700배. 539 열을 뺏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흡열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냉각과 한계에 의해서 밖으로 환기를 해서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옥내의 고온기체 그 다음에 안개 모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밖으로 빼내는 거다. 그걸 간접 공격법을 한다.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은 답이 3번이 되겠죠.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공동구 터널 화재가 나왔어요.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공동구 화재할 때 부서는 뭐 시기가 당연히 불량하죠. 공동구 아시잖아요. 아현동 화재. 공동구, 지하 공동구 화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극비하고 배기가 원활치 않아. 그래서 맨홀로 연기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맨홀로. 그죠? 물론 안에 뭐 연소 방지설이 설비가 되어 있고 수평가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외부로 들어오고 나가는 극비와 배기가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위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어디로 접근해야 돼요? 접근할 때는 풍상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풍상으로 접근하는 게 맞잖아요. 풍하로 가면 안 되지. 연기가 들어오니까. 이건 맞는 겁니다. 공동구 화재 소방 활동할 때 진입태세가 준비가 되면은 장시간 쓸 수 있는 공기호흡기를 차용해서 급기로 진입하는 게 맞죠. 네. 장시간 써야 됩니다. 왜? 공동구에 들어가면은 이게 길도 찾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또 급기측으로 하는 게 맞고요. 배기측의 경계관청을 하는 게 맞죠. 항상 급기하고 배기는 경계관청입니다. 급기에는 분부주술해서 급기를 하고 배기에는 직사나 경계관청을 쓰는 거예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이가 긴 터널에 교통사고가 막 했을 때 길이 막히기 때문에 긴급 대피하지 못하면 인명피해 발생. 이거는 뭐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지.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도로에 터널이 많죠. 뭐 4km, 뭐 8km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막 강원도 가면 이번에 새로 생긴 그 터널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 데서 땡크로리가 넘어졌다. 불이 붙었어. 그러면 차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돌릴 수가 없잖아. 뒤에서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가 막힌다는 게 맞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커진다. 맞는 거죠. 대피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뛰어가야 되는데 차가 꽉 막혀 있고 불이 순식간에 번져버리면 대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큰 겁니다. 도로 터널에서. 자, 철도 터널 화재 특성상 지상풍의 영향으로 군의 기류가 한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풍상에서 진입한 소방대는 녹연, 짙은 연기로 인해서 활동이 곤란하죠. 풍상이 아니고 풍하지. 풍상은 당연히 풍상으로 진입해야 연기를 맞지 않죠. 이게 풍하라고 그래야지. 풍하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답은 4번이다. 네, 틀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풍상풍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건 문제 뭐 사실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네. 어떻게 연기에 진입할 때 풍하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풍상으로 진입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 고층건물 화재 진입이 되겠어요. 자, 고층건물 화재 진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면이 있고요. 정면에서 거의 결판이 납니다. 90% 이상은. 그 다음에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격 유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이거 방어적이 있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외부 공격은 심각한 화재 상황이 진행 중이며 화재가 통제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 적용하는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외부 문제는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뭐가 구조, 대피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것은 내부의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외부 공격, 외부 공격은 내부가 다 끝났을 때 외부로 나가는 거야. 지금 내부에 구조나 대피 문제가 남아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건 뭐야? 유보에 들어가죠. 이거는 공격을 유보하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계단이 대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이 났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대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피하는데 이 화재가 확대돼서 우리가 외부로 갈 것인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 인명피해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밖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고 할 때는 유보로 가는 거야. 그렇죠? 예.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야. 외부로 갈 수가 없어, 지금.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문을 막아준다, 내려온다.
이런 것들의 시간적 여유, 이것은 공격 유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심각한 내부 상황이 진행이라고 딱 말 나오면 이거는 유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찍어버리면 돼. 예? 그 내용의 일부분을 갖다 찍으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어적 공격은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실패하고 정면 측면이 실패했을 때 방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예. 정면과 측면을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럼 방어적으로 가야지. 방법이 없어. 그러나 방어적으로 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죠? 다 대피가 원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고가차로 외부에서 방수포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안에 사람이 남아있다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교신을 잘 해야 되겠지. 내부 지휘관과 외부 지휘관끼리 서로 교신을 잘 해서 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측면 공격은 뭐냐? 정면에서 거의 다 성공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두 번째 사항이 측면이에요. 두 번째로 하는 사항이 측면이에요. 이거 맞는 겁니다. 정면 공격은 일반적인 거야. 가장 초기에 흔한 공격이에요.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내부로 진입하는 겁니다. 하점층으로 진입해서 호수를 전개해가지고 직접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진압하기 위해서. 그것은 정면 공격이지. 그렇죠. 네. 답이 뭡니까? 답은 1번. 내부에 심각한 화재가 진행 중이다. 이거는 유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12번 수중구조 기술에서 잠수 장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잠수 장비. 모든 매 과목에서 잠수 물리, 잠수 장비는 꼭 시험에 나오게 돼 있죠. 나옵니다. 자, 보시면 중량 벨트에 맞는 중량 벨트에 알맞는 선택 방법, 모든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 턱 아래 부위에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이제 말 장난을 하는 거죠. 말을 고치는 겁니다. 턱 아래 부위가 눈높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웨이트를 우리가 이제 BC 착용하고 잠수복을 입고 난 다음에 이게 양성이하고 음성, 중성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 눈높이로 웨이트를 이렇게 조정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예. 틀렸다. 다음에 호흡기는 처음 단계에서 탱크의 압력을 9 내지 11바가 맞습니다. 예, 이건 맞는 거예요, 압력을. 그리고 감소시키고 두 번 2단계를 거치잖아요. 두 번째를 거쳐서 압력과 같아지게 한다. 이건 맞는 겁니다. 9에서 11mm, 9에서 11바. 125에서 150 psi 압력이에요. 맞습니다. 9에서 11바. 그 다음에 잠수복은 보편적으로 수온이 24 이하에서는 건식. 자, 수온이 24 이하에서는 습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식 13도씨 이하에서는 드라이 슈트로 있죠. 건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습식과 건식을 서로 바꿔서 적어놓은 것이다. 틀렸다. 압력계는 공기통에 남은 압력을 잔압계라고 합니다. 잔압계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연료 계기와 마찬가지로 공기통에 공기가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호흡기의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압에는 고압 호스죠. 예, 고압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한다. 다 이렇게 말만 이렇게 바꿔서 말장난 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답은 2번 옳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 차량의 주차 위치를 보는 거죠. 예. 자, 저랑 같이 인강 때 몇 번씩 그림 그려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고가 났어. 자, 사고가 났으면은요, 일단 여기서 15m는 말이죠. 15m는 여기는 뭐냐? 소방 활동 공간이야. 활동 공간이라고 15m를 남겨놔야 됩니다. 여기서 소방차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고요. 앞바퀴는 밖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부딪혔을 때 차가
안으로 두지 않고 밖으로 나가도록.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운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소방활동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유를 아시죠? 그리고 여기가 말이죠. 제한 속도가 70km 했잖아. 70km면 비례해서 70m 거리를 띄우는 거야. 자동차 중간 쪽에서 70m를 띄우는 거예요. 띄워서 여기에다가 표지판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커브는 틀려요. 커브는 말이죠. 커브는 여기가 사고 났다고 하면은 커브에서 보이는 부분에 15m를 띄우는 게 아니고 여기 보이는 부분에 소방차를 비스듬하게 세우고요. 세워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서 70m를 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커브 들어오는 차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 15m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럼 봅시다. 답이 뭐냐? 사고 지점에 15m 띄우는 게 맞아요. 예. 전방에 15m, 사고 지점 전방에 15m를 띄워야 되죠. 이게 뭐야? 70m 띄우니까 사고 지점 후방이 맞죠? 예. 사고 났으니까 후방이니까 후방이 맞습니다. 띄우고 주차 위치에서 70m 띄운다. 요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전방이냐? 사고 지점이 후방에 띄운다. 15m 소방활동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유해물질 사고 시에 누출된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예. 그것도 매년 거의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뭐 덮기냐, 뭐 유화제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일단은 분말 형태의 물질은 비닐이나 천으로 덮어서 그건 덮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덮기. 예, 덮기란 말이에요. 덮기는 뭐냐? 덮기라는 것은 물리적인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덮기는 물리적이야. 유화제를 사용했어. 이거는 유화예요, 유화. 이거는 화학이지. 예, 화학. 그 다음에 실내 오염을 낮추기 위해서 고압 송풍기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이건 전기 확산이잖아요. 전기 확산의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뭐냐? 물리적인 방법이지. 그 다음에 약품이나 흡착제, 흡착, 응고, 이건 화학적인 방법이지. 예,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흡착이란 말이야. 예.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여기서, 자, 화학적인 방법은 뭐냐? 화학적은 나하고 라야. 그죠? 나하고 라. 4번입니다. 화학적인 방법은. 그 다음에 물리적인 방법은 뭐죠? 덮기. 가하고 또 다예요, 다. 이게 물리적 방법이야. 그럼 가하고 다 물리적 방법. 답은 4번이 되겠죠. 일단 우리가 물리와 화학적인 방법 이런 거 알잖아요. 외워도 되지만 이런 거 알잖아. 그죠? 네,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정하면 되겠다.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 유압 전개기의 사용 얘기. 이것도 아주 뭐 이번에 소방장 문제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특별한 사각지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수없이 나오던 문제고 그렇게 했어요. 자, 해결 방안이에요. 커플링이 잘 연결되지 않을 때 안전 스크를 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스크를 조인다는 얘기는요. 요거는 안전 스크를 조인다는 얘기는 안에 오일이 셀 때 얘기하는 거야. 오일이 셀 때. 오일이 셀 때 한다.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플링의 풀림 여부를 확인하는 거. 요것도 오일이 셀 때야. 왜? 커플링 풀림이 있으니까 오일이 셀 때 하는 거잖아요. 셀 때 하는 거야. 이건 맞는 겁니다. 또 핸들에 밸브가 잠겨 있다. 핸들에 밸브가 잠겨 있다는 것은 요거는 핸들 밸브를 잠겨 있다는 것은 요거는 밸브를 재조립한다는 거잖아요. 재조립한다는 거잖아. 이거는 맞는 거예요. 압력 유지하지 못할 때 재조립한다.
맞는 겁니다. 압력이 유지를 못하니까 재조립, 장기인지 확인하고 재조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압 오일을 확인하고 테스트한다. 테스트. 그거는 컨트롤 밸브로 조작해도 전기에 작동하지 않으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 부족하면 보충하고 맞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6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1차 검색과 2차 검색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차 검색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죠? 신속하고 긴급하게 하는 거예요. 2차 검색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초진이 끝나고.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하고 봅시다. 1차 검색은 화재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다는 건 맞는 거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점 가까운 곳을 검사하기 시작해서 진입한 문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하나하나 하긴 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보세요. 뭐든지 우리가 위험한 것은 빨리 해야 되잖아. 사람 문제. 그죠? 사람의 검색 문제. 이것은 하점 부근에 빨리 해야 돼요. 하점이나 하점 부근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라고요. 그 다음에 폐쇄 공간에서 구조대응사 구출할 때 정전이나 짙은 연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자세를 낮추고 벽 따라 진행하며 계단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손으로 확인하며 나아간다. 아니 폐쇄되어 있는 공간에서 자세를 낮추고 예? 자세를 낮추고 벽을 따라서 항상 벽을 따라서 진행하고 가다 벽이 막히면 벽을 따라서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예? 왜? 사람은 항상 벽 쪽으로 피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누가 화재가 났는데 가운데 있습니까? 다 구석구석으로 다 나면 대피하게 돼 있어요. 문을 찾아가든지 화장실 쪽으로 가든지 목욕탕 쪽으로 가든지 다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해서 가는 것은 맞는 거야. 자세를 낮추고. 예. 자, 화장실이나 욕실, 다락방, 지하실 이럴 때 의식을 잃은 구조 대상자나 아이들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를 빠짐없이 검색해야 하고 먼저 방의 중심부를 검색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자, 먼저 방이 있으면 말이죠. 자, 방이 있으면은 검색을 할 때 들어와서 검색할 때 벽을 따라서 구석진 곳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중간으로 가는 겁니다. 왜?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사람은 화재가 나면 구석으로 대피를 합니다. 가운데 누가 사람들이 가운데 이렇게 있겠어요? 구석구석으로 파고듭니다. 문을 찾든지 화장실 같은데 세면장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반대로 얘기한 거야. 하점의 후미진 중심부를 먼저 검색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후미진 곳을 먼저 검색하고 중심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산악 구조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건 튜브네요. 튜브. 2번에 있는 건 아이디네요. 고소 작업할 때 쓰는 아이디. 그 다음에 스톱이네요. 스톱. 이거는 그리그리입니다. 이거는 캠이 물고 있어가지고 역회전을 막아주는 거죠. 하강기인데 역회전을 막아주고 짧은 거리에 쓰는 겁니다. 자, 스토퍼와 같이 역회전을 막는다. 역회전 막는 거는 뭐 그리그리가 나왔네. 보통 짧은 거리에 쓴다. 자, 짧은 거리에 하강한다. 역회전 방지한다. 이건 그리그리 하강기입니다. 맞는 거예요. 스톱 하강기는 뭐예요? 스톱 하강기는 급강하를 막아주는 겁니다. 급강하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네. 아이디는 고소 작업할 때 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발적인 급강하, 우발적인 문제가 들어가야 돼. 우발적이다. 이런 것은 고소 작업. 네. 답은 4번이 되겠죠. 뭐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네. 자, 콘크리트 현상입니다. 예, 여기서 옳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콘크리트에 일정한 하중을 주면 더 이상 하중을 지키지 않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형이. 일단 콘크리트에 하중을 주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형이 온다. 이거는 변형이 온다는 얘기.
이건 클리프란 얘기잖아요. 자, 클리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찍으라는 겁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을 틀린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자, 양생이 나쁜 경우에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양생이 뭡니까? 하중이란 얘기잖아. 자, 하중이 나쁘면은 양생이 하중이 아니죠. 양생이란 얘기는 압축력, 양생, 압축, 그죠? 콘크리트는 시간이 50년까지는 압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50년이 지나면 풀리는 겁니다. 병행식 가는 거예요. 그 압축력이 나쁜 경우에 증가하는 것이 클리퍼가 맞지. 양생이 나쁘면 증가하죠. 클리퍼가 증가하지. 양생이 나쁘면. 예. 그 다음에 재하응력. 이 재하라는 얘기는 이제 이게 하중이라는 말로 보면 됩니다. 하중. 하중이 크면 클수록 클리프가 증가하지. 하중. 상품백화점 보세요. 하중이 증가하면 클리프가 증가하죠. 균일이 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물과 시멘트 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물과 시멘트 비가 낮은 게 아니라 물과 시멘트 비가 크면은 물과 시멘트가 적절해야 되는데 이게 크면은 클리프가 발생하죠. 틀린 겁니다. 자, 재량이 적은 재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량이라는 것은 양생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양생 시간. 굳는 시간. 그럼 굳는 시간이 잘 돼야만 클리프가 없지. 근데 재량이 적다 그랬어. 굳어가는 시간이 적으면은 클리프가 증가하지. 그렇죠? 예, 증가합니다. 그래서 4번이 그래서 틀린 것을 물었잖아요.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죠. 예, 4번은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콘크리트의 이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 문제가 나왔네요. 예. 아주 문제 내기가 좋은데, 좀 뜸하게 이번에 문제가 나왔어요. 예. 제 문제집은 분명히 똑같은 문제가 올라가 있고요. 예. 다음에 20번을 보겠습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자, 정서적인 반응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이에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마지막에 수용이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처음에 부정해서 분노가 차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내가 붙인다고 그랬어요. 이 순서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분명히 뒤에 내용이 붙으니까 내용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제가. 네, 좋습니다. 자, 틀린 것이 뭐냐? 부정이란 얘기는 내가 지금 죽는다고 알았어. 내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건 맞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는 겁니다. 자, 분노는 말이죠. 격렬히 표출되는 거야, 분노는. 분노는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왜 죽어? 내가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죽어? 그 얘기야. 그게 분노란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협상은 뭡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내가 삶을 연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삶을 내가 연장을 이제 해야 되겠다. 협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렇게 해서 더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이걸 하는 게 협상이야. 그렇죠? 협상. 현실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최선. 이거는 수용이죠. 협상이 아니고 수용입니다. 그렇죠? 네.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거고. 그래서 3번은 협상이 아니고 수용이다. 협상은 삶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주고받는 그게 협상이다. 그래서 이게 부정분노 협상 이 순서만 옛날에 순서만 시험에 나왔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된다. 물론 내용이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한자 1차 평가에 대한 얘기, 1차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1차 평가가 뭐냐, 그럼? 1차 평가는 첫인상이 나와야 되고, 자, 첫신상,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호성이 나와야 되고, 그죠? 예, 기호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순서죠. 자,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다르지 뭐죠? 1차 평가는 긴급하게 하는 게 1차 평가죠. 2차 평가는 좀 예를 두고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는 게 2차 평가잖아요. 그때는 맥코일이 들어가는 거죠. 맥박, 호흡, 혈압, 피부, 눈 다 들어가는 거예요. 2차 평가는. 예. 자, 일단 치명적 파악, 즉각적인 처치가 맞아요. 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상은 환자의 주어서 주변 환경, 또 환자의 나이 성별을 근거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차 평가에서 마지막은 이송입니다. 예, 이송. 다 맞는 얘기네. 쉬운,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무호흡 환자에게,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비제호흡을 해서 고농도 산소를 제공한다고 호흡이 없는데, 호흡 없으면 양압 환기를 해야지. 강제로, 예, 기계식으로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무호흡 환자가 아니죠. 그죠? 무호흡 환자가 아니고, 이럴 때는 호흡이 비정상적이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의 호흡은 정상이지만 내외까지 원인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교시험에 나왔구나. 교시험에 나왔어요. 24에서 45%. 딴 거는 볼 것도 없어. 24에서 44야. 요거는 뭐냐? 코 삽입관이야. 그죠? 코 삽입관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 뭐 답답하거나, 입을 깡막기에 어떤 답답함을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로 코 삽입관 하는 거야. 이것은 고농도의 산소가 들어갈 수 없어. 85에서 100%가 들어갈 수 없어. 이것은, 예,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2에서 44%가 들어간 거예요. 답이 나왔습니다. 코 삽입관입니다. 예. 그래서 산소 소생기는 이건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예. 강제적으로 소생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켓 마스크 같은 거는 이제 CPR 할 때 쓰는 거고. 자, 비제어 마스크는 고농도 산소죠. 고농도 산소. 85에서 100%. 예.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고농도 산소, 비제어 마스크와 코 삽입관의 비교가 딱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을 보겠습니다. 자, 심장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다. 예? 심장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증상이라면 딱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허파에서 피를 청소해서 왼 심실을 통해서 심장으로 갑니다. 이게 아니네. 잠깐만요. 자, 허파에서 피를 걸러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심장인데, 이 심장에는 왼심방으로 해서 왼심실로 피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심장에서는 피를 수축을 하잖아. 피가 들어오면은 수축을 하면은 또 수출해서 피를 내보내면 또 약간 진공의 원리? 피가 또 짜여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심장으로. 그러면 또다시 압축을 시켜서 내보내고 또 들어오고 압축, 이거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제대로 원활하게 압축이 안 되고 약간 협심증이나 좀 문제가 있다고 안 좋으면은 허파에서 원활하게 피가 짜여 들어가지 못하면은 허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약이 된다고 표현한 겁니다. 심장이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증상이라고 했어요.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허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뭡니까? 만성 심부전증이에요. 네. 그래서 호흡곤란, 호흡부음, 축축한 피부, 청색증이 오는 겁니다. 분해색, 거품, 가래 이런 것들은 폐에 문제가 생기지만 사실 원인은 심장에 원인이 더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지. 그렇죠? 네.
천식은 뭡니까? 이 천식이라는 것은 뭐 노인이나 어린 나이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죠. 그것은 점액이 분비되고 뭐 COPD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뭐 점액 같은 것이 분비물이 나오고 어린이나 노인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거는 허파기종은 뭐야? 허파기종은 허파꽈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허파꽈리, 피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허파꽈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성기관지염은 쇠기관지에 무슨 염증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을 보겠습니다. 자, 심전도에 문제가 나왔네요. 봅시다. 지금 이 그림은요, 심실빈맥의 그림입니다. 심실세동은 이게 세동이죠. 세동이 뭐야? 세동은 가늘게 떨고만 있다는 거잖아. 그게 세동이지.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협심증이나 여러 가지 뭐 피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심장으로 피가 뭔가는 심장 관상도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빈맥이야. 규칙적으로 뛰기는 뛰지만 너무 빨리 자주 뛰니까 피가 고일 시간도 없이 계속 뛰면 어떻게? 계속 압축을 하면 피가 못 나가지. 피가 고여서 피가 고여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탁 이렇게 피가 나가겠냐고. 피가 모이지도 않는데. 이거는 심실빈맥의 문제단 말이야. 심박동은 규칙적이고 하지만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거야. 에?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지. 틀렸지, 3번이. 3번이 틀렸잖아요. 맥박이 촉진되지 않는 환자에게는 재세동을 해야지. 맥박이 안 되면 재세동을 해야지. 자, 이런 것들은 심실빈맥, 심실세동가 재세동에 우리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죠. 좋습니다.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자, 종정 담석으로 인해서 야기되고 갑작스러운 윗배 또는 우상복부라고 했습니다. 자, 우상복부라고 딱 나오면 우리가 자, 췌장염은 뭡니까? 췌장염은 말이죠. 윗배 통증이야. 윗배 통증. 어깨나 등의 방서통. 연관 통증이 있어요. 자, 쓸개염은 뭡니까? 담낭이라고 하죠. 담낭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예, 요거는 뭐냐? 요거는 R6Q야. 우상이야. 그 다음에, 뭐, 대동맥은 그렇고, 충수돌기면 이게 맹장이잖아. 맹장염. 이거는 LQ야. 우하복부야. 그렇죠? 예. 그러면 뭐야? 우상복부라고 나왔네. 우상복부면은 담낭염 2번 쓸개염이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우상복부냐, 우하복부냐, 좌쪽이냐, 우쪽이냐를 알면은 바로 시험에 찍을 수가 있어요. 네. 25번 보겠습니다. 자, 구급대원이 이것도 제가 내 문제집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내 문제집에 거의 비슷한 똑같은 문제도 많고요. 예. 자, 구급대원이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기본 심폐소생술 중에 재세동을 했을 때, 자, 봅시다. 우리가 CPR을 어떻게 해요? CPR은 30대 이하, 그리고 5주기로 합니다. 요 시간이 2분이라고 그랬어. 기본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AD를 하잖아요. AD를 해서 한 주기를 거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러고 난 뒤에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간 것은 뭐냐? 가슴 압박입니다. 우리가 인공호흡보다 가슴 압박이 중요하죠. 환자가 쓰러졌어. 가슴 압박이 먼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 가슴 압박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심장을 눌러주면 수축을 시키잖아요. 수축시켜주면은 이완됐을 때 입으로 공기가 어느 정도 빨려 들어옵니다. 입으로 불어넣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흡입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압박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불어 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본은 압박하면은 어느 정도 공기가 입에서 자동으로 목만 좀 폐쇄만 기도만 열어주면은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압박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강의할 때 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한 줄 나와 있지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25분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소방장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문은 좀 길더라도 특별하게 사각지대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